한 남자가 있습니다. 73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자신이 꿈꾼 것을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14년간 7나라를 떠돌았지만 어느 군주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제자들은 굶주렸고 그는 상가집 계라는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실패한 정치인이 평생 권력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이 유랑자가 25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50억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사유체계를 설계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에 여전히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하고 있죠. 특히 인생의 중반을 지나 이제 성공보다 의미가 중요해진 우리에게 공자는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실패와 위대함이 공존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가 남긴 논어라는 생존 매뉴얼을 펼쳐볼 겁니다. 문명 실험의 역사 어떻게 인간을 다스릴 것인가? 공자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살던 세계를 봐야 합니다. 기원전 2000년부터 500년까지 고대 중국에서는 무려 1500년에 걸친 통치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 하나라. 이들이 선택한 건 혈연이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자가 권력을 이어받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능력 있는 혈족이 계속 태어날 리 없으니까요. 무능한 후계자가 나라를 망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두 번째 실험, 은나라. 이번엔 신의 뜻으로 갔습니다. 거북 껍데기를 불에 태워 금이 가는 모양으로 신의 계시를 듣고 제사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신탁을 해석하는 권력을 누가 가지느냐가 또 다른 권력 투쟁을 낳았으니까요. 결국 신권 정치는 왕권과 충돌하며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험, 주나라. 기원전 1046년 주공단이라는 천재가 등장합니다. 주공단은 생각했습니다. 혈연도 아니고 신권도 아닌 덕과 예로 통치할 수는 없을까? 그가 설계한 건 일종의 게임의 룰이었습니다. 누구나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인 예, 그리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게 만드는 내적 동력인 덕. 천자가 제후에게 땅을 나눠주고 제후는 대부를, 대부는 살을 거느리는 질서. 각자의 신분에 맞는 예를 지키면 세상이 안정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300년이 지나자 이 시스템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770년 주나라 왕실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수도를 버리고 동쪽으로 도망칩니다.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제후들은 힘만 믿고 서로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죠. 얘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형식은 지키지만 그 안의 정신은 사라진 거죠. 마치 관계없는 사람들끼리 억지로 명절 차례를 지내는 것처럼요. 바로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한 남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예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정신을 되살릴 순 없을까? 기원전 551년 노나라 추. 공자는 몰락 귀족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그가 3살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천한 신분이었죠. 가난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 그는 제사 그릇을 배열하며 예를 흉내냈어요. 마치 무너진 세계의 설계도를 혼자 복원하려는 것처럼요. 20대엔 창고지기와 목축 관리 같은 하급 관리로 일하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배웠죠. 시, 서, 예, 악. 주공단이 설계한 그 문명의 원형을 복원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0대 중반, 노나라에서 정치적 기회를 잡습니다. 대사구라는 법무장관 같은 자리였죠. 그의 통치는 놀라웠습니다.
거리에서 분실물을 줍지 않고 객주에서 바가지 요금을 받지 않는 사회가 됐죠. 덕치가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제나라는 노나라 군주에게 80명의 미녀 무용수를 선물했고 군주는 사흘 동안 정사를 돌보지 않았죠. 공자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타협할 것인가, 떠날 것인가. 그는 떠났습니다. 위나라, 진나라, 채나라, 초나라. 7나라를 돌며 자신의 이상을 설파했지만 어느 군주도 그를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489년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길이 막힙니다. 이른바 진체지액. 양식이 떨어지고 제자들은 쓰러지기 시작했죠. 제자 자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군자도 이렇게 궁지에 몰립니까? 화면 공자,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는 클로즈업. 공자는 대답했습니다. 군자도 궁할 때가 있지. 하지만 소인은 궁하면 무너지는 법이야. 여기서 우리는 공자의 진짜 모습을 봅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힘. 50대를 지나며 우리가 마주하는 질문이죠. 승진에서 밀려나고 자식은 말을 듣지 않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을 때 공자는 말합니다. 진짜 실패는 궁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자기를 버리는 것이라고. 기원전 484년 68세. 14년 만에 고향 노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권력은 여전히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치를 바꿀 순 없었지만 사람을 바꿀 순 있었으니까요. 시경을 편집하고 춘추를 집필하며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훗날 노너라 불릴 그 기록 말이죠. 기원전 479년 7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패한 정치인으로, 떠돌이 선생으로. 하지만 그의 학생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맹자, 순자, 그리고 이름 없는 수천 명의 제자들이 그의 사상을 전파했고 결국 동아시아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논어는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자기계발서도 아니죠. 이건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는 매뉴얼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섰으며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천명을 알았다. 50세 지천명. 하늘이 내게 부여한 역할을 안다는 뜻이죠. 성공이 아니라 소명을 발견하는 나이. 논어의 첫 문장입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여기서 학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자기 갱신이죠. 50대가 되면 우리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묻습니다. 배움은 내면의 문지방을 넘는 행위입니다. 어제의 나를 오늘 넘어서는 것. 그 과정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죠. 퇴직 후 악기를 배우는 사람, 외국어를 시작하는 사람, 인문학 강의를 듣는 사람들. 그들은 성공을 위해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는 거죠. 공자 사상의 핵심인 한자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람 둘이 만나는 것. 인간다움은 관계 속에서만 완성된다는 뜻이죠. 제자가 물었습니다. 인이란 무엇입니까? 공자는 단 2글자로 답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지만 이건 추상적인 박애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내가 원치 않는 걸 남에게 하지 마라. 이른바 황금률이죠. 50대가 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취보다 중요한 건 관계의 질이라는 걸. 공자는 말합니다. 진짜 성공은 혼자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라 함께 올라갈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는 흔히 예절로 번역되지만 본질은 절제입니다.
우리는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많이 소비하죠. 공자는 제 나라에서 음악을 듣고 3달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고 합니다. 예술에 완전히 몰입한 거죠. 이게 예의 경지입니다. 중용. 중간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 50대의 지혜는 여기서 나옵니다. 덜어내는 용기. 불필요한 걸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 마지막 신. 믿음이죠.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신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큰 수레에 멍에가 없고 작은 수레에 갈고리가 없다면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신은 깃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세운 기준을 지키는 것. 공자가 굶주리면서도 제자들을 가르친 이유, 권력을 포기하고 떠난 이유, 14년을 헛되이 떠돌아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 그에겐 자기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상가집 개가 남긴 위대한 유산. 나레이션. 다시 그 길로 돌아가 봅니다. 73세 노인이 평생을 걸어온 그 길. 공자는 실패했습니다. 정치적으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다른 것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되는 법을 남겼습니다. 군자. 공자가 평생 추구한 이상적 인간상이죠. 이건 신분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50대는 묘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았는지, 이미 정점을 지났는지 알 수 없죠. 하지만 공자는 알려줍니다. 인생은 정점을 찍는 게임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는 여정이라고. 논어의 마지막 편 요할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하늘이 내게 준 역할을 모르면 진짜 어른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당신의 천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2500년 전 한 실패한 정치인이 우리에게 건넨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